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하나 이 공지사항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청원판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청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청원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보안법, 즉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국보법 누가 지금 폐지하자고 했습니까? 전교조에서 말이죠,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서 국보법 폐지 청원을 이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반대 청원 운동을 우리 보수 야권에서 지금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전교조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갖고 이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만 명이 돼야 돼요. 이 청원 운동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6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현재 7만 2천 명 정도가 청원 서명을 하고 있어서 2만 8천 명 정도가 더 돼야만이 이 국보법 폐지를 막을 수 있어요. 이 국보법까지 없어지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지금 그 작업을 국회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간첩 천국이 돼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변 분들 한 분당 한 10명 정도씩만 이렇게 추천을 해서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만 이번 주 내로 국회 청원판에 들어가셔갖고 꼭 국보법 이 폐지 반대 청원 해주십사, 이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요, 지금 이제 심야 시간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대권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 대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 이 일정 나오는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어제죠, 현충원 날짜가 밝혔으니까 현충일 날에 또 이 대전까지 내려가 가지고요, 이 천안함 유족 전회 회장을 만나서 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틀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와서 지금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해명 입장문, 그야말로 이 국민의힘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또 이 야밤중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국민의힘 이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매주 일요일 날이면 PNR 리서치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이 머니투데이하고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준석 돌풍이 여전히 셉니다. 41.3, 그 다음에 나경원 20.6, 그래서 두 차이가 20.7%입니다. 주호영 9.7, 홍문표 3.3, 조경태 3.2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49.9, 나경원 28.3, 주호영 11.5, 그 다음에 조경태 2.6, 홍문표 2.3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좁혀서요, TK 지역에서만 따지고 보니까 이준석 47.8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6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준석 돌풍이 이제 내주에 6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요. 내일부터 이 모바일,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계속 연이어서 실시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밴드 웨건 효과에 의해서 이러한 이 돌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큰 것으로 여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준석 후보가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상당히 중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은 없다. 사기를 당하기는 했어도 이 10원 한 장 피해를 준 것이 없다, 이 말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만약에 이 판단, 즉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검사의 최고 중 최고라고 하는 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한 것이라면 공사 구분에 대한 정치인의 자질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리 봐도 본인이 밝힌 입장이 아니라 전언에 가깝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과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의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내년 대권에 관심이 있는 범야권 야심가라면 당연히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 되고, 안철수 당 대표도 합당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윤 총장도 제3지대 구축보다는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데 관심을 있는 것으로 보면 본인이 주장했던 자강론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세대교체론과 관련해서는요, 이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살짝 좀 톤다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제 갑자기 당원 명부가 유출되고 이 대량 문자가 날라드는데, 그 문자에는 이준석 당 대표 되는 것을 망한다.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은 망한다. 이런 이 문자가 지금 현재 많이 발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당원 명부 유출하고 그다음에 이 대량 문자 발송한 사람 책임지고 찾아내라. 그래서 이 중앙당에 이제 말하자면 이 사실 확인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만약에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밝혀질 경우에는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나경원 후보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새롭고 젊은 정치냐. 난데없이 왜 음모론이란 프레임으로 물타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후보가 당원 명부를 유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고, 이러한 음모론을 펴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후보다. 변화와 쇄신에 완전히 역행하는 구태하고 낡은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바로 또 맞받아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후보 측에서 유출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나경원 후보만 왜 발끈하냐. 대단히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당원 명부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당 선관위 측의 엄정 조사를 촉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면서요,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상당한 지금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1, 2등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렇게 과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하면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예의 범절이고, 그 다음에는 이 법치,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류 간 상당한 이 갈등과 그리고 이 민감한 신경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보수의 품격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이 공방이 진행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선거가 과열되는데 뭐 항상 비방 하나도 없이 선거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그 선에서만 이런 네거티브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보와 이 보수의 차이점이 우리 국민들, 특히 중도층, 무당층에게 그대로 투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수 우기라고. 자, 이제 말이죠, 이 대권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NR 리서치가 매주 일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의 압도적 지지가, 압도적인 그 우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다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총장 35.7, 이재명 25.7, 이낙연 13.8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5.4, 안철수 4.1, 정세균 3.7, 심상정 2.0입니다. 양자 대결에서도요, 윤 총장과 이 지사의 경우에는 52.1대 39.5, 그래서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12.6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54.9, 그리고 36.6, 그래서 18.3%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윤석열 일정의 특징을 보면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행하는 그런 일정의 시차를 두고 바로 직전에 이러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놓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특히 6월 5일 날 현충원을 참배해서 내놓은 메시지, 그야말로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상의 정치 참여 선언, 즉
대선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일 날 검찰총장의 자격으로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는요,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그래서 본인이 검찰총장이니까 바른 검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퇴하고 나서 이 대선 주자, 뭐 강력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등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선 주자 입장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은 바른 검찰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나라는 누가 만드냐? 대통령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지금 현재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 윤 총장은 이 대통령이 혼자 이 나라를 만드는 거냐?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이 대통령보다 앞선 메시지, 이 발신에 대해서 정치권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많은 또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컨대 지난 5월 10일 날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근데 5월 8일 날 이 자영업 전문 교수인 권순호 한국자영업연구 원장을 만나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5월 17일 날은 이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대학 교수를 직접 서울대를 가서 만났습니다. 이 반도체 문제에 관한 이 중대성을 내가 잘 인식하고 있다.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 날 있었잖아요. 20날 출국을 했는데요. 21일 날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문제예요. 이것도 미리 앞당겨서 메시지를 남겨놨다는 거.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 6일 현충일인데 6월 5일 날 미리 현충원을 방문해서 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는 이 대통령 출마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어제 제가 이 메시지 나오자마자 해석해 드린 대로 분노하지 않는 나라 할 때 이 분노,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이거를 직접 이 교노소,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치적 상당히 진한 잠룡으로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6월 6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제죠. 지금 뭐 심야 방송이니까 6월 6일 날 이 대전 유성에 있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장 전준영 씨를 만나서 또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대전까지 내려가서 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바로 현충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런 메시지를 나왔다. 그 얘기는 내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단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다. 아주 뭐 강력하게 직격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분단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상징이다.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 없고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튼튼하고 강력한 안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내가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난 2017년도 8월에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때 도중에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씨도 이번 현충원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이 이찬호 씨를 만나가지고서는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냐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헌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보 역량과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히 필수적인 일이다. 보훈이 곧 국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또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냐면은 이 제복을 입고 이 다친 분들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이 국가안보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찬호 씨 앞에서 말씀드린 K9 자주포 이 피해 당사자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이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 과정에서의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리려는 정부 당국의 태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또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 총장의 이러한 이 현충원이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현충일이라고 하는 날짜의 현충일의 정치적인 상징성, 이런 거를 최대한도 이용해서 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메시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제 죄를 뿌린 분이 바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이 TV조선 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문을 몇 가지 내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몇 가지가.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이 차라리 낫다. 기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에게 배척을 받았으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겠느냐. 이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지난 28일 날 이 국민의힘 예선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이준석 51, 나경원 26, 주호영 9, 홍문표 5, 조경태 3. 이 순서대로 지금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면 인용하면서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51%가 나온 의미는 국민의힘은 냉정하게 대석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당의 발전이 있다. 이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후보 하나를 놓고 인신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식을 나쁘게 줄 것이다. 삼가야 된다. 그리고 점잖게들 당내 경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런 얘기를 전달한 언론에 발표하신 분이 안상수 인천시장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일반론적 얘기를 한 것이지 윤 총장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한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안 시장이 일행이 들어와가지고 잡담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일 뿐인데 이러한 사적인 대화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대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책임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누구를 만나든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나는 완전히 뉴트럴한, 즉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애정 전혀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윤 총장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언론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그러하겠느냐. 국민의힘은 자체의 힘으로 대선 후보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당의 힘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게 존재 이유다. 그러면서 말이죠. 특히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움직이면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하려면 저 당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바깥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내가 데려온다거나 누가 우리 당 후보라고 말하는 당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심이 간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당내 중진, 심지어 언론까지 안철수가 아니면 서울시장 당선이 안 될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면서 당 스스로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이 내년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사퇴 당시에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당시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대담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얘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 이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입장의 핵심은 한쪽으로는 국민의힘 이런 정당은 그야말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자기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했을 뿐이지 실체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이 격언시하는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국 장관이요 또 SNS를 올려가지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본인의 딸이 2억짜리 벤츠를 타지 않는데 왜 2억짜리 벤츠를 탄다고 비판하느냐.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딸이 2억짜리 벤츠 탄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해외에 있을 때 빼놓고는 외제차를 탄 적이 없고 지금 아반떼를 타고 있다. 2013년도 이 아반떼, 현대차 아반떼를 타고 있고 동료 중에는 벤츠를 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 김근식 교수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참 기이한 조국이다. 그래서 이 조국에 관해서 또 이 김근식 교수가 또 일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중요한 뉴스 나오면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